내 통장에서 어느 날 돈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남이 아니라 내 자식이었습니다. 혹은 내 이름으로 모르는 대출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서류에 찍힌 서명은 내 배우자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가족끼리 좋게 해결하세요. 법이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가족이라도 돈을 훔치면 처벌받는 시대.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친족 상도례 폐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중년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형법에는 친족 상도례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재산 범죄는 국가가 깊이 개입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부부, 같이 사는 친척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이 일어나도 재판조차 열리지 않거나 처벌이 면제되는 구조였죠.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과거에는 가족 재산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라. 그 시절엔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법은 다른 얼굴을 갖게 됩니다. 가해자는 보호되고 피해자는 침묵해야 하는 구조.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이 말 뒤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최근 이 친족 상도례가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족 간이라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 범죄가 발생하면 정식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 수사가 시작되는 친고죄 구조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는 시대는 끝났다. 법이 현실을 따라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유명인 사건 하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이미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상속 재산은 커졌습니다. 가족 공동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도 많아졌습니다. 이제 가족은 단순한 정서 공동체가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신뢰만으로 굴러가기엔 돈의 규모가 너무 커진 시대. 그런데 법만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최근 몇 년간 가족 간 재산 분쟁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쌓였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서 중요한 건 법조항 하나가 아니라 가족과 돈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사이에 계약서가 필요해? 가족인데 믿어야지. 이 말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족이라서 더 명확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돈을 빌릴 땐 기록, 사업을 할 땐 계약 재산을 맡길 땐 투명한 관리. 이것이 가족을 의심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를 지키기 위해 장치를 만드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돈은 기록으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가족이 오래 갑니다. 가족이니까 참아라.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친족 상도례 폐지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돈과 신뢰를 대하는 새 시대의 출발선입니다. 이 변화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갈등을 피하고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년의 삶에 꼭 필요한 현실적인 사회 변화와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내 삶을 지키는 지혜를 계속 만나는 선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